시작 시간이 좀 제한된 관계 일정이니까 여기 참석해준 방청객, 그 다음에 지금 온라인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보시는 회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부 토론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보자 간의 토론입니다. 후보자 간 토론의 방식은 발언 내용에 인신 공격이나 고성, 폭력적인 언사가 있을 경우에 발언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은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발언 시간을 넘기면 발언을 중단시키겠습니다. 질문과 전혀 무관한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사회자에 의해서 발언 중단이나 아니면 제재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2분이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 시간은 3분입니다. 이후에 반론이 1분, 재반론이 각각 1분입니다. 이 시간을 엄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론회 전에 이제 질문과 답변 순서를 서로 후보자 간에 정했습니다. 김필건 후보 측에서 박혁수 후보께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 후보님께서는 정경 발표 시 아마 이때까지 준비했던 공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이라고 아마 소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사관 또는 영사관 그리고 문화원에 공중보건의를 파견하여 한국 한의학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의료보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어떤 법적 근거와 예산으로 대회에 공보위를 파견하시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보관을 듣고 싶습니다. 준비 시간 1분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문 시간이 좀 짧았어가지고 잠깐 읽는 거예요. 생각하시 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지는 우리가 예를 들어 1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의사가 10만 명인데 우리 한의사는 10,000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숫자에서 열세다. 그래서 한의사 숫자를 늘려야 된다. 10년 전에 했던 얘기예요. 한의에서. 그래서 우리 우후죽순으로 또 한의과들이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의사를 숫자를 많이 늘렸어요. 우리 회원들이 원하는 대로. 정책이라는 것은 10년 후에 과연 이게 이루어졌을 때 이게 맞는가 이걸 계산을 해야 되겠죠. 지금 와서는 숫자가 많으니까 줄여야 된다. 학교를 줄여라, 명수를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하고 틀리죠.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이 정책 공약을 내놨는데 우리 공보위 문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교수 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지리산장에 가서 공보를 배치되니까 겁나죠. 막상 거기서 2년 3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문화도 알고 거기 적응이 됐을까 하면서 개원을 해요. 그럼 우리 지금 한의사들이 세계로 진출하고 싶죠. 마음은 그러고 싶은데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문화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겁이 나고 엄두가 안 나서 못 나가요. 자, 공보위를 희망자 안에서 어느 정도 기준은 돼야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한국 문화가 배치되면 거기 나가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그쪽에 자리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겠다는 것 때문에 제가 처음에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 대기업에 하는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같이 설명을 드리자면 외국 대사관이라는 것은 외국에 나가 있는 교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대기업을 살리고 예산을 그만큼 투자해서
외화벌이를 할 수 있는, 외국에서 기업 경영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또 대사관의 역할이에요. 자, 대사관에서 하나하게 세계화, 이 말씀 드릴게요. 3대 대한민국 트레이드마크가 한글, 아리랑, 한글, 아리랑, 태권도. 네 번째가 김치가 아니라 한학을 저는 원해요. 그래서 이 한학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 당연히 외국 통상부에 예산 따내야 되겠죠. 우리 복지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안을 당연히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 예산을 따서 한학의 세계화를 대한민국 국가에서 해줘라.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그 정확한 명칭이 자꾸 헷갈리는데 상공인연합회 회장이라는 분을 제가 계속 접촉을 하고 우리 LT 때도 모셨어요. 제1한인교포단 명칭 좀 틀린데 그분들을 계속 접촉했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동의 얻었습니다. 얻은 상황에 이분들이 최대한 협조해주겠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이 안을 마련한 거지 그냥 갑자기 던진 거 아닙니다. 반론 있겠습니다. 질문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제도는 병력 의무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2013년 외교통상부 국방부 병무청에서 국제협력의사제도 폐지를 추진하면서 2014년 1월 21일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을 폐기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의사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의사, 치과의사도 공보위가 해외에 파견되는 건 이제 원천적으로 법률적으로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말 좀 해주십시오. 자, 우리 지금 기호 2번 측에서 말씀하신 공보위 해외 파견이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이것을 이제 정황을 이렇게 그 2번 후보께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럼 법령 개정을 해야죠.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한의사 수급 조절과 우리 한의학의 세계화 이런 부분 필요하다면 설령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어도 저희가 그럼 금지돼 있으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만큼 2배, 3배의 노력을 더해서 이러기 때문에 정치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래서 정관계 사람들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맺어가야 되고 제가 전임 협회 임원을 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의견을 계속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화합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이래서 내부에서 저걸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현재 이제 김필곤 후보 측에서 공보위와 관련한 해외 파견 내용으로 질문을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과 반론, 제 반론을 들었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다음 질문은 박혁수 후보 측에서 김필곤 후보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2분입니다. 제가 선거를 서울시장 나올 때 참 멋지게 선거를 했습니다. 저희 전임 지부장님하고 진짜 멋지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한 번도 네거티브가 없었고 또 끝나고도 저를 꼭 안아주셨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지금 우리 기호 1번 캠프지는 제가 어제 그랬어요. 우린 다국적분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생각이 조금씩은 다르지만 나중에 당선되면 서로 토론해서 우리 하나된 의견을 일치를 해서 우리 한번 한사표를 위해서 일해보자. 우리 선거팀에 들어온 분들이 저하고 생각 틀린 사람 많아요. 어제 우리 선대본에 글 하나를 초안을 올렸다가 야 이건 아니다. 괜찮습니다. 초안이니까 수정해 가시죠. 최종안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조금씩 틀린 부분이 맞추셔서 갈 수 있겠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건 공격성 발언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우리 2번 후보께서 주시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국의 대부분의 지부장 우리 많은 학회 특히 아침학회 우리 대의원 복지부 식약처 예를 들어서 권모 실장 복지부 실세 우리가 고발한 식약처장 지금 이렇게 지금 쉬고 있지만 이 사람 농림부에서 식약공약 하나씩 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광주에서 떨어져서 다시 오면 농림부 장관으로 올까 봐 저 무지 겁났었어요. 자, 지금까지 왜 이렇게 우리 내분이 오고 왜 이렇게 적을 많이 만들으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차기 저 말고 포장해 주시면 과연 화합을 하고 가실 수 있는지 부탁의 말씀이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실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 들었던 것 중에 한 개가 서울시도 안 좋아져서 중앙회가 참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요, 저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말은요, 지금 1번 후보자 박혁수 후보자가 본회장들한테 때만 되면 틈만 되면 항상 했던 말이에요. 나는 그 말을 도저히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 말을 내한테 직접 들어본 사람이 있는가? 또 하나, 지금요 식약처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식약처 보건복지부하고는요 굉장히 사실은 우호적으로 정책을 풀어나가요. 아니 어떻게 사이가 나쁜데 무려 45억을 확보해갖고 표준임상 진료 지침을 만드는 계획을 만들어서 발표해요. 이거는 난 갑자기 들 것 같아요. 한의계가요 그런 프로젝트를 따와갖고 우리 내부에서 정책적으로 R&D 사업을 한 거는 어떤 면에서는 최초예요. 그 다음에 식약처하고 그렇게 사이가 나쁜데 어떻게 식약공약 한약제를 포지티브 네거티브 시스템에서 포지티브 시스템을 바꿔요. 컴퓨터를 바꾼 거예요. 나는요 도대체 이런 이야기들을 나오는 근거를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내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협의를 맡았을 적에 시도지부장들하고 사이가 가장 안 좋았던 것 중에 한 개가 이거예요. 시도지부장들은요 협회 예산을 얼마만큼 갖고 가서 자기 지부의 지부 사업을 하느냐가 그 지부장의 능력하고 관련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협회 예산 1년 해봤자 올라온 60억이에요. 그 중에 36억은 직원들 인건비예요. 24억 중에 14억은요 빼도 박도 못하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회지원금이라든지 각 시도지부에 나가는 거. 그러면은 겨우 10억인데 거기서 한 2, 4억을 빼가 지부에서 빼가면요 중앙에는 할 돈이 사마의 내용이 없어요. 제가 협회 맡으면서 그거 다 받았어요. 불필요하게 지부에 나가는 지원금. 그것 때문에 지부장님들이 저한테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협회가 사는 걸요. 이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호 1번, 기호 2번 지금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약처와 사이가 좋은데 생로병은 풀렸어요. 삼지고로도 풀렸어요. 자, 식품으로 유통이 가능하게끔 해버렸어요. 제가 이 표현 드리겠습니다. 1등 집행부는 자, 생로병 식약용화약제 문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합니다. 통보해줘요. 우리 이사들 이거나 줘요. 2등 집행부는 문서가 와요. 3등 집행부는 언론 보니까 풀렸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수교육 5만원 김정권 전임 회장님이 다 횡령했다면서요? 지금 4만원이면 4만원 횡령합니까? 자, 이게 흑색선전이고 여기에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바로잡아달라는 것이고요. 이상입니다. 굉장히 정말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보수교육 5만원 김정권 회장이 횡령했단 말은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금 처음 박혁수 회장한테 지금 듣는 거예요. 이런 말 이거 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명력 사구지구역주 이야기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 생명병 업자의 로비를 받은 식약처가 추진했던 이야기예요. 물론 협회는 지속적으로 반대했지만 된 거예요. 그래서 협회에서 지금 관련된 고시를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권모실장이라 해서 건덕재 시장을 지칭하는데요. 사실은요, 그 보건복지부 실장 같으면요, 차관급이에요. 한의사협회장이 이때까지 실장을 직접 만나서 논의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전화하고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뭐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요. 예, 두 번째 양쪽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물 한 잔씩 드시면서 예, 사실
남은 시간 동안에 해야 될 또 정책과 또 앞으로 42대 한인사회를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그 역할로서 각자의 우리 회원들한테 보여주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능한 좀 외줄나무 다리처럼 아슬아슬 느낌이 제가 지금 사회자로서 들고 있는데요. 조금 가라앉히시고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상호 간의 정책 토론과 질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다시 김필권 후보 측에서 박혁수 후보께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 2분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공중 부건의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을 무조건 만들겠다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걸 할 계획이 있으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를 풀게 해야 돼요. 그 정도 우리 정치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나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 박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구 정경 발표에서 박 후보님의 참조의 전제가 한의계는 포괄수가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박 후보님은 36대, 39대 중앙회 총무이사 그리고 41대 중앙회 부회장 겸 서울시 지부장을 역임하셨기에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장단점과 왜 한의계가 포괄수가제를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번 후보님 말씀이 맞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대구 연설 때 찬조 연설한 그 내용을 제가 긴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제 후보로서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행위별 수가제만이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다 정리하고 그것도 힘들겠지만 포괄수가제라는 것은 나눠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들일 의료단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우리 찬조 선생님 말씀을 드렸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의료기기 당연히 추진해야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OX로 표현했지만 의료기기를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법적이나 제도적인 기반도 해야 되고 항상 사용하기 확대 운동도 모 회원이 하지만 전 적극 지지했어요. 우리 매화치 블레이저 제가 그 세미나 열어서 우리 회원들한테 전부 다 부르고 그 담당자 불러서 한번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설명해주라 그렇게 했고 의료기기 부분 당연히 노력하고 공약 중에 하나를 저한테 집어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공보의 해외 파견 문제는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질문 주신 게 서울시 41대 부회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저는 포괄수가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 우리 찬조 연설을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드린 질문하고는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질문의 요지는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느냐 이걸 물어본 겁니다. 지금 내가 답변을 듣기로는요. 우리 박 후보께서는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책을 내놨지만은 그 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아니 장단점이 저희가 선택을 행위별 수가제로 가겠다고 하는데 포괄수가제 장단점이란 저희한테는 지금 포괄수가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 한의사가 이 돈을 이만큼 일년 동안 알아서 분배해라. 그걸 위험하게 누가 받겠습니까? 행위별 수가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의료 행위에 대해서 전부 다 따로 내가 청구를 하고 수가 협상을 따로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수가를 정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한의사분들 중에 지금 포괄수가제 받아들이겠다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장단점을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무슨 보험에 대해서 모른다. 이건 좀
저로서는 좀 서운한 표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의 첫 그 부분에서 김필권 후보 측에서 박혁수 후보 측에서 제기했다는 포괄수과제에 대해서 박혁수 후보 측에서는 명확하게 포괄수과제를 수용하지 않고 행위별 수과제로 한다라고 답변을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 그리고 다음으로 박혁수 후보 측에서 김필권 후보 측으로 질문 있겠습니다. 질문 시간 2분입니다. 지금 상대방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제가 좀 그 표현이 부드럽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41대 집행부가 역대 어느 집행부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은 저 자신부터 인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왔고, 다만 이제 이게 부딪히는 부분, 포용하고 갈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실적적인 면이나 영향이 좀 있었다고 보고, 저는 김필권 회장님 다른 것 떠나서 그 열정은 높이 삽니다. 다만 어떤 정책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회장은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 임원들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회장님 하면 그 의견을 부합해서 최종적인 활용점정해 주는 게 회장의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서울시 한사에서 우리 임원들이 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저는 계약만 하고 갔고 마지막 이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같이 제가 일한 건 아닙니다. 꼭 이 말씀으로 제가 그 질문을 가름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다만 우리 주변 임원분들이나 중앙 임원분들이 참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치매든 금연침이든 사내촉증 질환이든 IPL 폐소건, 약침 문제건, 물리치료 저침 자고 안 되는 건, 시각공 한약제든 수가 협상이든 다 이뤄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다 망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차기 회장으로 다시 재선이 되신다면 임원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산하단체를 끌고 가고 지부장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 건지, 아까 질문과 동일하겠죠. 결국은 그 부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질문을 올리고 마감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계의 전체의 중진을 몰아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41대 부분이 조금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충고를 받아들이고,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뼈저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일 42대 회피를 맡게 된다면 좀 더 많은 어떤 스펙트럼의 정책적인 사항을 공유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어떤 전문가들을 의견을 듣고 귀를 기울이면서 입장을 정리해 나가고, 앞으로 사실은 우리 한의계가 좀 더 힘을 합쳐서 모든 일을 해 나가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역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제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굉장히 뼈저리면서 한편으로 정말 고맙고 관련해갖고 제가 만약 42대를 맡게 된다면 정말 이 부분만큼은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수라도 좀 치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론합니까? 아무튼 뭐 통쾌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무리할까요? 예. 그럼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또 질문을 주고 받겠습니다. 김필권 후보 측에서 박혁수 후보 측으로 다음 질문 세 번째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 후보님의 공약 내용을 시간 순으로 보면은 선거 공보물과 후보 공약집에는 차별 후보 관련 글이 없습니다. 그 이후 정견 발표에서 차별 의료보험 시범 사업을 약속하는 PT를 하고 차별 후보에 대해 열려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2년 대연총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처백 의무 시행 시 약사 배제는 없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백 의무는 지금 현재 의학 분업이 제도화되어 있는 체계를 생각을 해봤을 적에 의학 분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 안 가겠다 하면은 그건 정말 뻥친 겁니다. 2013년 사원총회에서 퇴기 결정을 이런 이유로 하였던 것을 박 부모님도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박 후보님의 입장에서 처백 후보 공약은 약사와 함께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약사를 배제한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으로 약사를 배제할 건가 확실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입장은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쉼터하고 A품에 다 써서 올렸습니다. 그냥 그 지금 1번 후보님께서는 못 보신 것 같은데 이 공급자라고 우리 의료인단체, 의학인단체가 공급자죠. 가입자는 국민이 되는 겁니다. 자, 국민들한테 걷어들인 돈을 공급자에게 주고도 남는 돈이 있다. 국민에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에게 연 4천억씩 우리한테는 2천억씩 6천억이 배정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못 받았죠. 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제도권 내로는 반드시 들어가야만 살아남습니다. 우리 침입 보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원을 운영하는 한사들이 살아남는 거지 않습니까? 자, 처박 시범 사업이든 처박 의보든 저도 이렇게 봅니다. 건강보험 재정 흑자 20조에서 우리 한의계가 공급자로서 기여도만큼 줘라. 이게 처박이 됐기 때문에 시끄러워졌던 거죠. 자, 처박을 거부했습니다. 자, 원점으로 돌아왔어요. 제 표현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럼 원점 시점에서 건보재정 흑자를 처박으로 받아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렇게 회원들의 분란이 있고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에서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당분간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만이라도 저는 건보재정 흑자 20조 중에서 우리 한의계가 공급자로서 기여한 만큼 어떤 형태로든 가져오겠다고 그것을 공약을 했죠. 만약 이게 안 된다. 무조건 너네는 처박으로만 가져야 된다. 그 다음 수주가 뭐겠습니까? 회원들이 싫어한다면 약사 배제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죠. 그 정도로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내놓겠습니까? 그리고 처박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고 분명히 제가 회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서울에서 5번째 토론회랑 무산됐지만 조금밖에 못했어요. 일방적인 그 토론에 참여한 것은 찬성한 분들밖에 안 왔어요. 내가 중앙회 요청해서 중앙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보험이사니까 와서 그렇게 반대한다면 반대를 좀 꼭 필요해주라. 당연한 못 온다고 그랬어요. 자, 토론회 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서울시 한사회장이 결정권자입니까? 그런 토론회 장을 열어줘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회장의 역할입니까? 여러분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토론회 자체도 입을 막아버리고 상대방의 입을 막고 내 말만 주장한다. 이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장이 되면 분명히 저는 처박에 대한 부분을 과연 누구 말이 옳은지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처박을 안 하면 3년 내에 죽는다. 처박을 하면 3년 내에 죽는다. 이거 아니라는 판명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부분까지 하면 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벌써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었어요. 3년이 지났는데 지금 또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입장을 유보를 하고 발표를 안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면에서는요. 양쪽 단체에 전부 다 하겠다는 사람 안 하겠다는 사람 표를 얻겠다는 어떤 그런 것 이상도 이야기가 안 됩니다. 정확한 거는요. 지금 그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면은 이제는 입장을 결정해서 회원들한테 정확하게 밝혀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 제가 쉼터에가 쓴 글을 한번 보셔요. 우리 회장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현직 회장님께서 나도 처박 반대하는 게 아니다. 나도 이거 준비해서 할 거다. 그런 식의 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김필건 회장님과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는 서두 부분에 김필건 회장님은 스스로 그 부분에 대한 잠은 자답을 하셔야 돼요. 김필건 회장님 분명히 내가 이거 몇 개월 내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고려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내용도 없는 답을 했다. 그건 회원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고요. 협약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들의 뜻을 따를 겁니다. 다만 선동이 아닌 충분한 협약에 대한 회원들 간의 신랄한 논쟁을 거친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김필건 후보 측에서 언급했던 협약 급여와 관련한 시범 사업의 의미에서 어떤 점에서 보면 지금 김필건 회장 측에서 기존에 말씀하시던 그 반대 논집과 그 다음에 박혁수 후보 측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검토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라는 정도에서 일단 오늘 지금 답변과 반론과 재반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박혁수 후보님께서 김필건 후보께 질문을 2분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어차피 저희 두 후보 다 한의사들의 미래를 걱정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원 여러분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25,000의 조직을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지부 하면서 30명의 임원을 끌고 가게도 임원들에게를 계속 드려야 되고 또 25개 분야를 다 돌아다니면서 회원분들에게를 다 들어야만 회원분들의 정서를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안방에서 원장실에서 제가 제 책상에 앉아서 어떤 정책의 결정을 할 수가 없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장은 난 이렇게 할 거야. 따라와. 이게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제일 지금처럼 시끄러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한의사들의 먹거리가 없다는 거죠. 한의원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한번 힘 한번 내봐라. 그래서 제가 우리 캐시프레이즈 뭐 걸었습니까? 환자가 넘치는 한의원, 잘 사는 한의사나 만들어 보겠다. 기분 좋게 슬로건 잡았습니다. 자, 우리 기호 2번 김필건 회장님께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앞으로 우리 한의계가 우리 한의사들이 먹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환자로 넘치는 한의원, 잘 사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1순위 내가 제일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만 우리 이번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가볍게 하셨는데요. 대답은 무겁게 하겠습니다. 지금요 우리 한의학이 생존하느냐 생존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의사가요 의료기기를 못 쓴다. 한의사 뭡니까? 의료인이잖아요. 병 치료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의료기기를 못 쓴다는 거는요. 정부는 국가는요 한의사를 의료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구조적인 틀, 이 사고의 틀을 어떤 형태로든지 깨고 들어가지 않으면요 굉장히 죄송하지만은 우리 한의학은 앞으로 10년을 절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가벼운 질문이 오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한의원에 환자가 넘쳐나느냐 마냐의 문제이기 이전에 과연 한의학이 한의사의 손에 의해서 컨트롤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사실 우리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존립하느냐 존립하지 못하느냐의 상태예요. 구한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느냐 마냐의 상황에서 국민들의 GNP가 얼마냐를 따진다면요, 그거 우스운 이야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갖고 우리가 우리 먹거리를 찾지 말자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는요, 정말 원론적이지만 한의사가 의료인으로서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그 찾은 상태에서 진단기기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순간 아마 한의사의 위상은 엄청나게 틀려질 거고, 그래 되면은 정말 한의원에 환자가 넘쳐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근간이 됐을 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치료한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국가로부터 급여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더욱 잘 살게 되겠죠. 굉장히 원론적인 문제지만은 원론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를 치시면 안 되는데 3년간 고생 많이 하셨고 나름대로 그 현직 회장님이시기 때문에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하시라고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발언 없습니다. 예. 시간이 4시 50분을 향합니다. 일단 2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3부에서는 이런 지금까지 1부와 2부에서 진행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방청 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받고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토론을 이끌어갈까 합니다. 잠깐 10분의 휴식을 가진 뒤에 5시에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이렇게 함께 또 진지하게